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게리 비숍 지음, 이지연 옮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날씬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책은 하찮은 불운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현명해져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각본에 없는 일을 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자신이라는 사람의 굴레를 깨고 나올 때 말입니다. 이전에 물러섰던 지점에서 용기나 인내심을 발휘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는 나라는 사람의 그 좁은 범위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의욕이 샘솟을 수도 있고 강력해질 수도 있고 열정이 끌어오를 수도 용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은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인생에서 새로운 결과를 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늪처럼 빠져 있는 지금의 캐릭터를 깨고 나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캐릭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고, 지친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강인함을 얻게 될 테고, 그래야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경로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인생에서 더 멀리까지 가보고 싶다면, 미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이루고 싶다면, 바로 이런 캐릭터 테스트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자신이라는 사람이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때는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캐릭터로 남을지 아니면 역할을 바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본에 쓰인 그대로 읽어도 되고 즉흥적으로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내도 됩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 말입니다. 이런 순간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되어야 하는지 가능성을 탐구하며 익숙한 것들을 깨트리고 나올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게 사랑이든 열정이든 모험이든 뭐가 되었든 그 가능성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두 세계가 교차하는 십자선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 기분, 감정 등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동의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모두 다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합쳐보려고 애쓰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분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집착해 왔습니다. 생각이나 기분, 감정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바꾸는 게 행동을 바꾸는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킬 가장 빠른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나 자신감, 그 밖에 다른 감정이 없더라도 행동은 여전히 효과를 냅니다. 행동 없이 새로운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행동을 바꾸면 감정은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행복해지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행동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자신의 뇌가 가진 능력과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행동의 세계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행동을 바꾸고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분을 끌어올리거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은 기분이 별반 차이가 안 날 때조차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역 같아도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입니다. 초조하거나 겁이 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별로인 채로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적게 주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에 미칠 것 같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부재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눈물이 많아지고 기운이 꺾이고 길을 헤매일 뿐입니다. 때로는 분노나 원망의 감정이 들어앉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실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당황하며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커리어를 바꾸고 건강을 관리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합니다. 슬픔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끔 초점을 다시 맞출 방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몇 번의 눈물과 후회를 끝내고 마침내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도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의 첫 발걸음을 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목격하는 것은 일련의 연쇄적 변화입니다. 중요한 하나의 순간을 시작으로 무수한 작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죽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스파크가 되어 큰 불이 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방식만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버겁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마땅한 일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마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처럼 무기력에 완전히 압도되는 경험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복잡합니다. 내 문제를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불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이 듭니다. 아무리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해봐도 이 무력감을 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버겁다는 느낌은 삶이 확장되고 있고 우리가 그 확장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을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버거움에 힘겨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쩐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을 버겁게 만든 원인보다는 버겁다는 느낌 자체를 더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말하자면 우울해졌다는 사실에 우울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행복함을 느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순조로울 때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왜 하필 나인가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요? 라고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동요하고 불평하면서 현재의 반감을 가집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살다 보면 특히 누군가가 죽거나 꿈을 잃었을 때는 어쩌면 버거워하는 게 당연하고 적절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달했을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힘이 들고 무력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버겁다는 느낌에 대한 해답은 그 느낌에 맞서 싸우거나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힘겨워야 할 것 같은 혹은 정반대로 숨어야 할 것 같은 무의식적인 욕구를 놓아줘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답은 버거워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종종 밀려왔다가 물러갈 것입니다.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간 갈팡질팡할 테고 어쩌면 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밀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느낌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그 먹 같은 일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처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조금도 힘들지 않은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산책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이어지는 일을 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고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실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이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는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에 관해 떠들어대기를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태도로서는 긍정적 사고도 괜찮습니다. 한창 엉망이 된 것을 수습해야 할 때는 자양강장제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행동이 긍정적 사고를 주입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그동안 뻔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도 이뤄낸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그 회사에 입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 번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프로젝트도 완수했습니다. 손톱만큼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해내고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 사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게 밝고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매력을 뿌리치기도 힘이 듭니다. 다른 모든 감정 상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기운도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순간적으로 혹은 그보다 좀 더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신호로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고 싶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인생에 긍정적 기운이나 동기부여, 열정이 없을 때조차 힘을 내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동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잡음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루틴을 다듬고 살을 빼고 금전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을 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더할 수 있기에 이 책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의 멋진 변화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